영상을 봐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가능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 간략한 이력이고요. 우리는 앞으로 이 R&D에 있어서 현재 기술과 미래 기술을 송신과 수신 부분으로 나눠서 같이 바꿀 예정이고요. 마케팅은 게임과 영화관 두 파트로 나눠서 같이 가보겠습니다. 현재 기술은 PC 데이터가 오큘러스 리프트의 스크린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뇌에 전기적 신호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뇌에서 이어진 명령이 움직임으로 다시 오큘러스 리프트로 또 이 흐름으로 오큘러스 리프트의 기술이 구현되고 있는데, 미래에는 이 중간 과정인 스크린과 눈과 움직임을 제외한 PC에서 리프트 그리고 뇌로 바로바로 이어지는 형태로 발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각 과정이 많아질수록 우리 제작자의 의도, 우리의 의도와는 떨어지게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송신 부분으로는 우리가 이 기술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만 해서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기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현재 있는 기술을 우선 얘기해 보겠습니다. 레티나 임플란트라는 회사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시각을 인식시키기 위한 기계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 장치는 물체를 장치에서 인식을 해서 그 장치에서 데이터화를 한 그 데이터를 뇌로 보내서 시각을 인식시키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활용해야 될 기술은 이 데이터를 뇌로 전달시키는 이 기술, 데이터를 바로 뇌로 전달시키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리프트에 적용시킨다면 PC에서 생성된 그 데이터를 바로 뇌에 시각적으로 전기적 신호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인식 체계가 간소화되고 그에 따른 왜곡이 감소하고 결국에 제작자가 의도하는 시각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VR 세상에 갈 수 있는 기계가 되겠죠. 다음으로는 수신 부분입니다. 현재 수신 체계는 뇌의 명령이 사람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 기계를 전달받아서 데이터화되고 그 데이터화된 것이 캐릭터를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의 오큘러스 리프트나 옴니처럼 이 게임 컨트롤러나 마우스 키보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죠. 미래에는 이 중간 과정을 생략해서 뇌의 신호를 바로 데이터화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근본 기술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인데 BCI 분야입니다. 뇌의 뇌파를 분석을 해서 그 뇌파를 데이터화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모브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술인데, 우리 오큘러스 현재 우리 오큘러스는 통신 분야를 특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진정한 VR 디바이스가 되기 위해서는 통신뿐 아니고 수신 분야까지 같이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기술을 응용해서 뇌의 신호를 바로 우리 미래 오큘러스 리프트가 데이터화해서 바로 캐릭터의 움직임으로 구현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역시 입력 단계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왜곡이 줄어들고 우리의 의도대로 왜곡 없이 캐릭터를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궁극적인 VR이 될 수가 있죠. 이 R&D 분야를 정리해보자면, 우선 우리 오큘러스 리프트는 현재 VR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미래에는 완벽한 VR 디바이스를 만들기 위해 정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통신 부분에서는 뇌로 인식되는 것이 최종 단계,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한 많은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뇌로 데이터를 보내는 것, 이것이 핵심이 되겠고, 수신 부분에서는 뇌에서
프로젝트의 움직임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생략해서 우리의 의도와 달라지는 그 왜곡을 삭제시켜서 우리의 의도대로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개념입니다. 종합하자면 미래의 오큘러스 리프트는 데이터가 바로 뇌로 흐를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한 R&D 분야인데 왜 이렇게 R&D를 발전시켜 나가느냐 생각을 하는 거는 지금 우리 오큘러스 리프트는 VR 업계의 최고의 회사입니다. 하지만 미래에도 이 최고의 자리를 갖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R&D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R&D의 방향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마케팅과 홍보 분야입니다. 많은 경쟁 업체들이 VR 시장의 가치를 알고 그에 대해 투자하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VR 디바이스는 개발자들과 일부 얼리 어댑터들만의 것이죠. 이 오큘러스 리프트는 R&D가 맞춰진 상태고 제품을 생산해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업계의 우위를 차지해서 많은 효과를 누려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은 기업을 알리고 우리 제품을 알려서 판매로 이어져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마케팅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마케팅을 해야 하느냐? R&D가 끝난 시점에서 우리는 이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이익 없이는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경쟁사들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업계의 대명사가 되어야 됩니다. 스테이플러의 호치키스나 테이프의 스카치처럼 말이죠. VR 하면 오큘러스가 떠오를 수 있도록. 그러면은 어디서 해야 될까? 어디서 이 마케팅을 펼쳐야 될까? 물론 세계 각국에서 마케팅 전략은 다 다르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해야 되는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최신 기기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게임 산업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그에 따라 e스포츠는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발전된 나라입니다. 또한 국민성이 유행에 굉장히 민감해서 셀카봉이나 허니버터칩 그리고 이 스나리 소주처럼 한번 붐을 타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한 번에 폭발적으로 할 수 있는 마케팅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FPS 게임 대회를 통해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게임 대회를 하는 목적은 이것을 구매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대중들의 관심사를 맞춰야 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주사용층인 우리 젊은층, 그리고 이것을 주로 구매하는 중년층은 각기 관심사가 다릅니다. 사용하는 우리들은 게임이란 컨텐츠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중년층은 컨텐츠보다 돈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이 두 세대를 자극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게임 대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 상금 30억 규모의 게임 대회를 개최합니다. 타이틀을 보자면 이 정도가 되겠죠. 6달 뒤 30억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영역. 누구든 그 상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도전하라. 그리고 쟁취하라. 그렇다면 왜 게임 대회를 열어야 할까? 게임 대회를 여는 것은 어떠한 광고 수단보다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좀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광고의 대표적인 예로 TV 광고가 있죠. TV 광고, 우리나라 지상파 평균 시간대 광고 비용은 해당 약 1,000만 원입니다. 앞에서 제시한
30억으로 환산해보자면 300회 분량이 되겠죠. 300회 분량, 우리나라 지상파 황금 시간대 방영한다면 약 보름도 방영하지 못할 정도의 숫자입니다. 이 작은 금액으로 우리는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죠. 이 앞에 이 회사들은 게임 대회를 통해서 확실한 성장과 회사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된 회사입니다. 심지어 게임 대회를 하는 회사뿐 아니고 게임 대회에 참가하는 팀을 후원하는, 스폰하는 팀마저 유명하게 만들어집니다. 이 효과를 알기 때문에 대기업들조차 팀을 스폰하고 회사 이름을 알리고 있죠. 하지만 우리 오큘러스 리프트는 이 팀을 후원하는 것만으로는 확실한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부수를 띄우는 것이 오큘러스 대, 오큘러스가 주최하는 게임 대회를 열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필 FPS 게임 대회일까? 왜 FPS를 해야 될까? 한때 FPS는 게임 시장을 주름 잡았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죠. 점진적으로 그래픽은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게임 점유율은 제자리였죠. 그 이유는 더 이상 현실감을 증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FPS 게임은 대표적인 1인칭 게임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큘러스 리프트는 1인칭 시점을 극대화해주는 기기이죠. 여기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FPS 게임의 현실감을 극대화해라. 우리가 기존의 모니터와 키보드, 마우스를 통해 하는 게임을 좀 더 직관적인 형태로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FPS의 붐이 일겠죠. 그리고 우리 오큘러스 리프트는 기계입니다. 콘텐츠가 아니죠. 기계만으로는 판매에서 수익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콘텐츠가 꼭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FPS에 힘을 실어줘서 우리의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거죠. 하지만 이 게임 대회 마케팅은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주 구매층이 한정된다는 거죠. 젊은 남녀들. 오큘러스 리프트의 큰 원대한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제품을 갖게 하는 것, 보급하는 것이 오큘러스 리프트의 비전입니다. 적절하지 않죠. 이 게임 대회만으로는. 그래서 이 게임 대회는 이 시장에 진출할 때 초반에 주 구매층을 타겟으로 한 마케팅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장기적인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바로 오큘러스 영화관을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영화관을 통해서 모든 세대를 아우러서 장기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큘러스 리프트 참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한 번만 체험해 본다면, 이 제품이 어떤 것인가 한 번만 경험해 볼 수 있다면 구매의 욕구가 솟구치는 굉장한 제품이죠. 하지만 이 제품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회비용이 너무 큽니다. 게임 박람회에서나 가야지 체험할 수 있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쉽게 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오큘러스 영화관을 만든다면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 체험이 가능하게 됩니다. 영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연령층이 영화를 또 자주 보러 가죠.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 체험을 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기회비용은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앞에 얘기했듯이 체험만 한다면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영화관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 앞으로 미래에 변하게 될 영상물 판도의 초석이 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미래의 영상물은 1인칭 시점의 영상물로 많이 대체가 될 것입니다. 그에 따른 촬영 기법과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기계도 개발되고 있죠. 현재 영화관은 앞으로 변화될 영상물 판도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1인칭 시점을 소화해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시점에 우리 오큘러스 리프트가 오큘러스 리프트 영화관을 만들어서 진출해 있다면 미래에 변화될 영상물 판도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이 거부감을 줄여주기 위해 우리에게 익숙한 영역인 영화를 통해서 새로운 영역인 VR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거부감 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홍보 방법입니다. 오큘러스 리프트 영화관에서 우리의 기계를 장착해서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기계가 있다, 이러한 장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화 상영 전에는 항상 광고가 따라갑니다. 이 광고를 통해서도 우리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죠. 한국 사람들은 이 한의원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영화관 전 광고를 통해서만 알게 된 회사입니다. 이렇듯 영화 전 광고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화 상영 전후로 우리의 데모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죠. 체험의 기회비용을 낮춰서 우리 제품이 어떤 제품인가 알 수 있게 해주는. 물론 이 앞의 내용들은 내부적으로 벌써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고 진행 방향과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제가 오큘러스가 너무 좋아서 생각해 본 것이니까 한번 이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큘러스 리프트는 모니터의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새로운 장르형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고 이 회사와 함께한다는 상상만으로 너무 즐거웠습니다. 만약 기회가 된다면 오큘러스 리프트의 세계화에 앞장서서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가고 싶습니다.